K리그 21라운드 전북 울산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중 K리그인데 그 관심을 많이 모았던 현대가 더비였죠. 현대가 더비인데 와 이렇게 재밌게 흘러갈 수가 있나요? 사실 그 울산 현대가 이길 거라고 전 이번에는 좀 생각했었는데 포메이션 보고는 사실은 크게 이제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와서도 이렇게 전술에서 차이가 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경기였던 것 같아요. 좀 뒤늦었지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4141, 울산 4141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기를 갈랐던 그 핵심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장 대표적인 이유, 전 이제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포메이션도 똑같고 사실 그 모라이스 감독도 그 기존에 사실 좀 공간을 많이 내줬다고 내줘서 좀 패배를 했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던 최철순 그리고 이제 포백 라인 그대로 들고 나왔고 대신에 구스타보 바로가 바로 그 선발로 출전됐어요. 그 김보경, 손준호, 쿠니모토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또 선발이죠. 그리고 한교원이 들어간 거고 사실 전북으로서는 현재 이동국 빼면은 이제 가장 그 공격적이고 가장 막강한 라인업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굉장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원톱에 9가 아니라 왜 99가 들어가 있냐는 거죠. 양 팀의 9번의 맞대결이 돼야 되는데 99번의 박정희 선수가 톱으로 나왔어요. 안 그래도 이게 지금 20세, 22세 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왜 하필 원톱을 선택했을까? 그 전북은 그동안 계속 원톱을 그 구스타보 말고 조규성 넣어가지고 이걸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고 조규성을 그렇게도 이렇게 넣다가 이번엔 뺐어요. 그래서 교체 카드 2개밖에 없었죠. 대신에 완벽한 라인업으로 나온 거고 처음부터 세팅해서 나온 거고. 근데 울산은 교체 카드 3개를 의식을 했는지 박정희 선수가 나왔거든요. 왜 하필 근데 박정희 선수냐고요. 톱에 있는 선수는 주전으로 나왔어야죠. 무게감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박정희 선수가 못한다는 건 아닌데 수비 벗겨내고 슈팅하고 했던 부분이 한 2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굉장히 자신감 있고 좋았거든요. 물론 발재간도 좀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건 전북과 경기잖아요. 전북과 경기고 그 전북을 이번 경기에선 찍어 눌러서 이겨야 된다라고 그 나와야 되는데 포메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 수비 시에 사실 여러 분들이 이제 얘기가 많거든요. 뭐 때문에 졌다, 뭐 때문에 졌다. 저는 사실은 이 수비 시의 포메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비 시에 보면은 전북 현대도 그 5-4-1 같은 이제 포메이션으로 수비를 했고 울산 현대도 5-4-1과 비슷한 형태의 수비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4-5-1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태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결정적 차이가 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은 윙이 윙을 막는 수비 전술이었죠. 그 이제까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파악됐던 게 특히 이제 김지수 선수가 그 중동 이적하면서 그 왼쪽 수비 라인, 왼쪽 윙 그 풀백 라인이 굉장히 불안하다, 공간 많이 내준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른쪽이야 뭐 이용 선수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커버를 해주는데 왼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계속 뚫리고 공간 뚫리고 그 골 내주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점은 그 최철수 선수는 그래도 이제 그 마킹이나 수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미드 라인까지 2선 라인까지의 공격 가담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좋은데 스피드가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예전 2013년, 2012년 같았으면은 최철순 선수도 그래도 괜찮은 그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스피드로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체력이 그래도 좋은 선수긴 했는데 요즘 안 그래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원상 선수나 스피드 빠른 선수는 못 따라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면은 우리 윙에는 누가 있습니까? 전북의 윙에는 바로우 선수랑 한교원 선수가 있죠. 이 두 선수 스피드 굉장히 빨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두 선수들이 수비할 때 측면 이제 상대 측면에서 올 때 측면 플레이가 갈 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전북 입장에서 왼쪽 라인으로 왔을 때 바로우가 내려가줘요. 내려가줘가지고 김태환을 막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인 거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으로올 때 한교훈이 내려가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고명진이나 신진호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홍철이 막히는 거예요. 네. 왜 그 울산현대 그 공격할 때 보면은 그 윙 그 측면 플레이 할 때 보면 김태환 오른쪽은 김태환 왼쪽은 홍철 또는 박주호가 깊숙이 침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울산의 양쪽 그 윙 그 공간이 침투가 안 되는 거죠. 수비를 깰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이 돼버리더라고요. 왜냐면 한교원 바로 둘 다 스피드가 빨라서 단순히 스피드로 제치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무게감이 실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측면이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울산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근데 반면에 울산의 이제 수비 상황을 보면 원두재가 CDM으로 나와서 수비 시에는 그 센터백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백 시프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3백이냐면 그 원두재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공격 상황에서 김태환 또는 홍철이 양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김태환이 나가면은 3백이 형성되는 거고, 그리고 홍철이 나간다고 해도 이게 3백이 형성되는 거고,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3백 시프트로 보는 거죠. 근데 네.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먹혔다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 원두재 선수가 센터백에 그리 능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두 명의 그 정승현과 불투이스 선수가 중앙에서 센터백으로 잘 막아주고 있는데 중앙의 원두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간다, 아니면 이거 마크하면 마크한다,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원두재 선수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본인이 나오고 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두재가 있던 공간이 비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침투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게 원두재 자리죠. 원두재 자리인데 이게 원두재 자리죠. 자리인데 수비할 땐 들어갔다가, 그쵸?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이 원두재 선수는 CDM이다 보니까 앞으로 곧잘 나와요. 그리고 이 선수 자체가 좀 공격적인 성향도 지니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 나간단 말이죠. 이 1선과 2선, 2선과 3선 사이에서의 어떤 수비는 그나마 곧잘 하는데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 센터백의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때 한교원 선수한테 골 먹는 거 봤죠?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그 바로우 선수가 그 전반 1분 만에 크로스 올렸는데 이게 땅볼 크로스인데 이게 그대로 골인이 됐잖아요. 원두재 선수가 한교원 선수를 못 막아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교원이 미리 들어오는 거를 보지를 못하고 본인이 이제 이 공간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흘러가지고 들어간 거죠.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사실 원두재가 3백 시프트 가는 게 맞냐?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이었어요. 이 경기에서는 전북은 사실 약점을 완전히 커버했다. 그동안 문제였던 약점이 수비 전술, 그 수비 시의 어떤 수비수의 스피드였는데,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김태환이 침투를 할 때 바로우가 그대로 따라가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라인이 뚫리지가 않는 거죠. 이쪽 공간이 점유를 못하는 거예요, 울산이. 그래서 다시 뒤로 뺐다가 공이 어디 갔냐? 네, 여기 있네요. 공을 다시 뒤로 뺐다가
윙플레이는 못하고 김태환의 스피드와 역습을 살리지 못하고 뒤로 뺐다가 자꾸 중앙으로 공략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도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예, 그런 부분으로 방어가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만약에 바로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최철순이 스피드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 내주거든요. 내주다 보니 중앙에다 센터백이 붙고, 그러면 여기 공간 나죠. 위쪽으로 침투해서 골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왜 울산 현대가 좀 이런 형태로 주니오가 골 받아먹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런 장면이 안 나온 거죠. 홍철도 역시 그렇죠. 왼쪽도 그만큼 침투를 많이 못했죠. 오히려 그 전북현대가 두 번째 골을 넣을 때 김태현 선수가 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기 그때 쿠니모토가 여기 이쯤에서 빈 공간, 이 공간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공간을 보고 바로우한테 패스를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바로우가 이렇게 침투를 했고 김태환이 좀 뒤늦게 따라 붙었으나 그 크로스 날리는 거는 사실 방어를 못했죠. 그리고 한교원은 침투하고 있었고 홍철이랑 이제 불투이스 정승현이 뒤늦게 따라 들어왔지만 공간은 이미 열린 상태였고 슛골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부분인 거죠. 오히려 바로랑 한교원이 위협적인 부분이 이런 거죠. 한교원은 중앙 침투도 굉장히 능하고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라인 브레이킹도 잘하거든요. 이런 게 좀 많이 폼이 올라와 있는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놓치지 않았죠. 첫 번째 골도 바로가 왼쪽 측면으로 크로스 그리고 침투하는 부분, 그리고 한교원의 침투가 공통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라이스 감독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포메이션은 변경하지 않았으면서 선수의 특성을 잘 이해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전술을 바로 적용을 해서 변경을 해서 약점을 커버한 거죠. 포메이션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선수도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봤을 땐 진짜 명장이다. 네, 기동력 좋은 윙 상대로 윙으로 이제 상대 측면 파괴하고 중앙에 공간을 생성하게 된 거죠. 네. 송범근의 선방이랑 쿠니모 뭐 이런 부분도 좋았고, 근데 쿠니모토는 패스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자꾸 요즘에 뺏기더라고요. 패스를 잘 못하더라고요. 패스 정도 떨어지는 느낌. 그 드리블은 좋은데 뭐 전북행이 요까지 하고요. 그리고 울산은 선수 이해랑 상황 판단이 좀 아쉽다. 공수 밸런스가 이렇게 좋은 팀인데 왜 선수를 이렇게 썼을까? 원두재 선수를 잘 이해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시프트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 CDM을 중앙 센터백 쪽으로 가지고 오냐는 거죠. 이선에서의 마크는 좋죠. 거기서 끊어주는 거는 좋은데 센터백으로는 우선 자원이 아니다는 부분이고, 자기 자리를 잡고 지키지 않고 튀어나온다, 공간이 생긴다. 박정희 선수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 수비 전술로 측면이 좀 막혔으면 김인성 교체보다는 중앙에 무게감을 좀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그 사실은 바로랑 한교원 때문에 측면 그 공간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김인성을 넣는다? 이건 잘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 측면은 막혔지만 중앙은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저기 누구였죠? 김민혁이랑 홍정호 둘 다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은 아니지만 체력은 좋지만 스태미너는 좋지만 피지컬은 좋지만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김민혁 선수는 다른 이제 선수보다는 조금 최보경 선수보다는 조금 스피드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에 무게감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비온 존슨을 늦게 투입을 하고 했지만 김인성 교체보다는 이동경 투입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그 울산의 어떤 초기 포메이션 그리고 교체술 전술에 대한 이해 변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경기였고, 덕분에 사실은 이 K리그가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우승팀이 결정돼도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이게 쫄리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좀 아쉬워요. 사실 저 예전에 울산이 김호 감독님 때 그 우승할 뻔하다가 포항한테 지면서 날린 그 사실은 우승을 놓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판까지 좀 쫄리는 경기는 재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입니다. 뭐 저는 응원하는 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판세가 이렇게 재밌게 흘러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